우리가 흔히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는 단어들은 실제로는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층위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입술 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며 흘러나오는 소리들, 머릿속에서 문장으로 형성되는 상징들, 마음속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의미들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단어는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세계 사이를 잇는 다리이자 우리의 현실을 조용히 재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기계장치에 가깝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 숨겨진 힘을 어렴풋이 느껴왔고, 그래서 단어를 하나의 신성한 존재로 바라보기도 했다. 어느 문화권에서는 단어를 신의 언어로 보았고, 어떤 문명에서는 우주의 원리를 압축한 진동으로 여겼다. 인간이 말한 문장은 하늘에 닿아 신에게 전달된다고 믿었던 시대도 있었고, 단어 하나를 잘못 사용하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여겼던 부족도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매번 현실을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는 셈이다. 단어가 지닌 이런 힘은 단순히 종교적 상징성 때문만이 아니다. 단어는 우리의 생각, 감정, 태도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유일한 출구이자 마음의 내부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 두려움, 희망, 절망 같은 복잡한 감정은 모두 단어를 통해 형태를 갖추고 전파된다. 한 사람이 던진 한 문장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싸 안는 따뜻한 빛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단어는 서로 다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연결하며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도구다. 하지만 동시에 단어는 그 단순함 속에 무한한 복잡성을 품고 있다. 같은 단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고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띠기도 한다. 이것이 언어의 아름다움이자 위험성이다. 언어의 뉘앙스는 빛처럼 번져나가며 이해를 낳기도 하고 오해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단어가 강력하다 하더라도 언어는 언제나 한계를 갖는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경험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광대하고 깊은 감정들은 단어라는 작은 그릇 안에 온전히 담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 대신 침묵을 선택하고 아무리 표현해도 부족함을 느낀다. 누군가를 잃은 슬픈 모든 것을 초월한 환히 설명할 수 없는 직감과 깨달음은 단어의 영역 밖에 머문다. 고대 철학자들은 이 한계를 인정했고, 시인들은 언어가 설명하지 못하는 틈 사이에서 진짜 인간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믿었다. 언어는 언제나 현실을 단순화하고 잘라내며 그 때문에 중요한 의미들이 빠져나가 버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단어 속에서 특별한 힘을 발견했다. 고대 문명들은 단어를 통로로 보고 특정한 소리와 조합이 현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집트의 사제들은 신성한 주문을 통해 병을 치료하고,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의 주술사들은 신의 힘을 불러내기 위해 정확히 계산된 단어들을 읊조렸다. 단어는 단순히 공기 중에 확산되는 음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흔드는 진동이라고 여겨졌다. 현대 과학에서도 모든 것은 진동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양자 물리학에서는 의도와 관찰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능성이 논의된다. 그렇다면 단어 역시 단순한 의미의 전달을 넘어 우리의 의도와 감정이 실린 진동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한 파동을 만들어낸다. 긍정적인 말들은 조용한 울림으로 세상을 밝히고, 부정적인 말들은 무겁고 어두운 파장을 만들어 그 말의 주인을 다시 감싸며 되돌아온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때 우리 자신도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 진동이 우리 내부에서도 공명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분노, 비난, 원망의 말들은 외부를 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우리 자신의 내면을 상처 입힌다. 단어는 언제나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우리가 어떤 단어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어떤 단어로 자신을 규정하는지가 결국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특히 반복되는 단어는 더 강력한 힘을 갖는다. 고대 인도에서 탄생한 만트라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정한 소리를 반복하면 마음의 진동이 정교하게 변화하고 의식의 흐름이 조용히 정렬되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긍정 확언이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말들,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질 거야.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은 단순한 문장을 넘어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는 토대가 된다. 반대로 나는 부족해, 나는 항상 실패해 같은 문장들은 우리 자신을 한정된 틀 안에 가둬버린다. 결국 단어는 우리의 영혼에게 매일 같은 주문을 속삭이는 셈이다.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단순한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빚어내느냐의 문제다. 우리가 어떤 단어로 자신을 설명하고 어떤 단어로 관계를 이어가며 어떤 단어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인생의 구조를 조용히 바꾼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언어의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이 진실한가, 어떤 말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끄는가이다. 단어를 신중히 선택하는 일은 결국 자신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며 삶의 진동을 다루는 섬세한 예술과 같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배경 속에 살아가지만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결국 단어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이고 그 다리는 신뢰와 진심이라는 재료로만 견고하게 유지된다. 복잡한 표현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진짜 언어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함의 가치를 알려준다. 간단한 말일수록 정확하고 정직한 표현일수록 깊게 스며든다. 이런 단어에 뿌리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고의 기초가 되고 성인이 된 후 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심축이 된다. 결국 단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우리가 타인에게 보내는 떨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전체와 맞닿아 있다. 단어는 현실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미래를 만든다. 단어를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 힘을 깨달아야 할 시간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말이 곧 우리가 살아갈 세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단어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고 단어를 통해 스스로를 규정하며 단어를 통해 마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은 결국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언어에 깊이 의존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의존은 단순한 도구적 관계를 넘어선다. 단어는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형성하며 심지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색깔까지 바꾸어 놓는다.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단 한 문장으로 바꿔버렸다고 고백한다. 어떤 이는 우연히 들었거나 누군가에게 건넨 짧은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고 말한다. 반대로 다른 이는 들었던 말 몇 마디 때문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이는 단어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박히는 형태의 진동이기 때문이다. 단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먼저 닿는다. 그래서 말은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기고 어떤 말은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떠오르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용히 조정한다. 단어는 타인의 마음에 닿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단어를 말하는지는 누군가에게 내뱉는 말보다 더 강력하다. 나는 괜찮아. 나는 못하겠어. 나는 항상 문제를 일으켜. 와 같은 자기 대화는 그 말의 울림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며 결국 우리의 정체성과 행동 패턴을 형성한다. 인간의 뇌는 반복을 신호로 인식하고
반복되는 단어의 패턴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점차 긍정적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부정적인 언어에 사로잡힌 사람은 끝없이 자신을 억누르는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우리 내면에는 언제나 두 개의 목소리가 있다. 우리를 위로하고 밀어주는 목소리와 우리를 의심하고 억누르고 상처 주는 목소리. 이 두 목소리 중 어떤 것을 강화하게 되는가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가 결정한다. 그러나 단어의 힘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한 사회는 어떤 단어를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위기와 가치관이 바뀐다. 어떤 시대에는 희생, 의무, 조국 같은 단어가 중심이었고, 다른 시대에는 자유, 개인, 성장이 중심에 놓였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자아 치유 변화 성장 또한 우리의 시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준다. 한 문명이 어떤 단어를 남기고 어떤 단어를 잊어버리는가는 그 문명의 성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드러낸다. 말은 사회의 온도이며 공동체의 정신적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그래서 언어를 잃은 민족은 정체성을 잃는다는 말도 결국 단어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언어는 단순한 소리의 체계가 아니라 한 집단이 공유하는 기억가치 감정의 저장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어의 이러한 힘은 때때로 우리를 속박하기도 한다. 단어는 경험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그 단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도록 제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슬픔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는 슬픔의 여러 형태 중 하나로 경험을 좁혀버린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슬픔, 그리움, 혼란, 허무한 분노가 복잡하게 뒤섞여 있다. 단어는 그 복잡함을 단순화시키며 때때로 우리가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자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이상해 라는 형태로 남는다. 그러나 그 이상함 속에는 수백 개의 정교한 감정이 얽혀 있다. 단어의 한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감정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어둠처럼 남아 떠돈다. 이 때문에 고대의 현자들은 말보다 침묵의 힘을 강조했다. 침묵은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경험을 품고 말로는 전달되지 않는 진실을 드러낸다. 그러나 침묵은 단어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단어가 닿지 못하는 영역을 채우는 또 다른 형태의 언어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깨달음들은 단어의 한계를 보완하며 그 한계 너머의 세계를 보여준다. 결국 단어와 침묵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관계다. 단어는 마음을 밖으로 끌어내고 침묵은 다시 마음 깊은 곳으로 데려간다.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언어를 모두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단어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진심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만 그중 얼마나 진심이 실려 있는가? 가볍게 던지는 말들은 쉽게 흩어지고 의미 없이 반복되는 말들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그러나 진심이 담긴 말은 단 한 문장일지라도 상대의 내면 깊이 들어가 사라지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진심은 단어의 무게를 바꾸고 단어의 울림을 깊게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의 길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다. 마음에서 나온 말은 마음으로 들어가고 두려움에서 나온 말은 두려움만 남긴다. 우리는 모두 말의 힘을 경험해왔다. 누군가의 말 때문에 무너져 내려본 적이 있고 누군가의 말로 다시 일어선 적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단어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만 한다. 말이란 결국 내 마음의 색깔이 세상에 번져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전한 말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말의 진동 위에 놓여 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우리가 어떤 언어로 스스로를 바라보느냐가 결국 우리가 되는 사람을 결정한다. 우리는 단어로 세계를 설명하고 단어로 관계를 만들고 단어로 자신을 설계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떤 세계를 만들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어떤 언어를 속삭이고 타인에게 어떤 단어를 건네며 삶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어떤 문장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는 곧 우리의 삶이다. 우리가 남기는 말은 결국 우리가 남기는 흔적이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완성해 나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사물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수많은 말과 의미 생각과 해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언어적 구조물에 가깝다. 사람들은 단어를 사용해 현실을 설명하고 그 설명 방식에 따라 같은 사건조차 전혀 다른 의미로 인식한다. 어떤 이는 실패한 경험을 패배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이는 동일한 경험을 시작이라고 부른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단어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다. 어쩌면 인간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는 언어의 틀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단어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먼저 말을 바꾸고 그 다음 생각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삶이 변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단어는 생각의 씨앗이 되고 생각은 감정의 토양이 되고 감정은 행동의 뿌리가 된다. 이 흐름은 너무 자연스러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을 조용히 규정하고 있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단어를 바꿔야 한다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다. 단어는 또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꾼다. 누군가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면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처럼 보이고 같은 사람을 성장 중인 사람이라고 부르면 그가 보이는 실수와 혼란조차 배움의 과정처럼 보인다. 결국 누군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보다 그를 어떻게 부르는가가 먼저 그의 이미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상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로 그 사람의 윤곽을 그리고 그 윤곽은 우리의 사고를 제한하거나 확장한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단어의 촉감에 맞춰 부드러워지고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말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단어가 불러온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단어는 생각의 반응을 넘어 감정의 밀도까지 바꿔놓는다.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사실 상대를 향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흘러넘치게 만드는 감정의 진동에 더 가깝다. 우리가 단어로 상대를 규정하는 순간 그 단어가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고 결국 그 행동이 우리의 관계를 규정한다. 하지만 단어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영역은 바로 의도와 결합할 때이다. 의도 없는 말은 바람 속에 흩어지지만 의도 있는 말은 방향을 갖는다. 고대 제사장들이 주문을 외울 때, 승려들이 만트라를 읊을 때, 현대인이 마음을 정렬하기 위해 긍정 확언을 반복할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의도가 있다. 말에 담긴 의도는 그 의미를 증폭시키고 그 진동을 뚜렷하게 만든다. 우리가 잘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그 단어는 힘을 잃는다. 반대로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믿음이 담겼다면 그 문장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며 생각의 흐름을 변화시키기 시작한다. 의도는 단어를 무기로 만들지 않고 도구로 만들지 않고 방향성 있는 에너지로 바꾼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가 그 말의 결과를 결정짓는다. 단어의 힘은 또한 기도나 소망에도 스며 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간절한 바람을 언어화하며 그것이 현실에 닿기를 기대했다. 누군가는 하늘을 향해 말했고
누군가는 자신을 향해 속삭였으며 누군가는 마음속에서만 문장을 만들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람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였다. 두려움이 담긴 소망은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워하지만 신뢰가 담긴 소망은 희망의 빛을 품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도가 자신을 바꾼다면 결국 그 변화가 세계와 관계를 바꾸고 그 관계의 변화가 현실의 일부를 움직이게 된다. 단어가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행동을 바꾸며 그 행동이 삶을 바꾸는 순환은 단지 종교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구조 자체에 새겨져 있다. 이런 이유로 단어를 선택할 때는 종종 자기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우리 안에는 늘 두 개의 언어가 공존한다. 하나는 상처에서 나온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치유에서 나온 언어다. 상처의 언어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라고 묻고 치유의 언어는 나는 아직 성장 중이야 라고 말한다. 상처의 언어는 세상을 적대적으로 묘사하고 치유의 언어는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어떤 언어를 계속 선택할 것인가이다. 상처의 언어는 노력하지 않아도 스며들지만 치유의 언어는 선택해야만 스며든다. 그래서 단어를 선택하는 일은 곧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다. 또한 단어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마저 다시 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표현하는 단어의 형태에 따라 그 의미를 바꾸어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실패의 연속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가둔다. 반면 누군가는 같은 과거를 준비의 시간이라고 부른다. 같은 기억이라도 단어가 바뀌면 감정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 과거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인간은 과거에 의해 상처받지만 사실은 과거를 설명하는 언어에 의해 더 크게 상처받는다. 그래서 용서라는 행위도 결국 과거를 새로운 단어로 다시 쓰는 과정이다. 그 일은 나를 망쳤다 라고 말하던 사람은 어느 날 그 일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단어 하나가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고 미래의 빛을 만든다. 결국 우리는 모두 단어 속에서 태어나고 단어 속에서 살아가며 단어 속에서 죽는다. 인간은 언어의 동물이라 부르지만 사실 단어는 인간의 생애 전체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코드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단어를 버리고 어떤 단어를 반복하며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의 밀도를 결정한다. 우리는 말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단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다시 쓰인다. 우리가 선택하는 말이 곧 우리가 살아갈 세계를 조용히 다시 짜고 있기 때문이다. 단어가 우리 삶의 내면적인 방향을 결정짓고 과거의 의미를 다시 쓰며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과정은 결국 인간이 언어를 통해 세계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보여준다. 하지만 단어가 지닌 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단어는 인간의 사고를 재편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인간의 행동까지 미세하게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혼란이라고 부르면 그 혼란이라는 단어가 행동의 동선 곳곳에 묻어나며 선택을 할 때도 늘 불안정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다.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탐색의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구체적인 목적을 찾기 위해 더 많은 시도를 하며 같은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다르게 해석한다. 단어 하나가 삶의 의미를 부여하자 그 의미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다시 삶을 확장시킨다. 인간은 스스로 말한 단어에 의해 스스로를 설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에게 던지는 말은 타인에게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깊게 뇌리에 스며든다.
뇌는 반복되는 단어를 현실로 받아들이기에 결국 우리는 자신이 반복한 말의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서 단어 선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향 설정이다. 단어는 항해 지도 위의 좌표와 비슷하여 어떤 단어를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항로가 완전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포기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포기를 전제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도전할 기회가 와도 어차피 안 돼 라는 언어가 의식의 뿌리에 있어 가능성을 제한한다. 반대로 다시라는 단어를 중심에 둔 사람은 실패조차 하나의 순환으로 바라보고 반복적 시도를 통해 자신을 재창조한다. 언어가 삶의 한계를 만들기도 하고 언어가 그 한계를 허물기도 한다. 그래서 단어를 새롭게 선택하는 일은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과 같다. 우리는 단어로 사고를 만들고 사고로 미래를 만든다. 그러나 단어의 힘은 단지 의미와 해석 행동의 변화에만 머물지 않는다. 단어는 인간의 정서에도 깊은 영향을 준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의 온도가 다르게 느껴진다. 힘들다라는 말은 현재의 고통을 강조하지만 버티고 있다라는 말은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가능성을 담는다. 나는 외롭다라는 말은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설정하지만 나는 나와 함께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다라는 말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넓은 의미를 부여한다. 감정의 진동은 단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국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어를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 조절 장치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단어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결국 자기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와 직결된다. 단어는 또한 인간관계의 성질을 바꾸는 놀라운 특성을 지닌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의 상당수는 단어의 선택말에 뉘앙스 표현의 방향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려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말투나 단어 하나가 상대의 과거 상처와 공명하면서 깊은 오해를 낳기도 한다. 반대로 한 사람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연결의 문장이 단순한 괜찮아 라는 말일 때도 있다. 말 한마디가 시간을 꿰뚫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연결을 강화하는 데 있어 단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관계는 결국 서로의 말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진동 속에서 성장하고 때로는 그 진동 속에서 무너진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세우고 말로 관계를 잃는다. 이처럼 단어가 개인의 내면과 관계 사고 구조, 감정의 흐름을 좌우하는 과정 속에서 언어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난다. 그것은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코드가 아니라 인간 경험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적, 정서적, 철학적 시스템이다. 인간은 단어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그 정의를 통해 세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으며 그 위치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 즉, 우리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단어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할수록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단어의 힘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의식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에는 무의식적인 감정이 실려 있고 그런 언어는 때때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파괴한다. 반면 의식적으로 선택한 단어는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무의식적인 언어에 휘둘린다. 화가 났을 때, 두려울 때, 슬플 때, 무력할 때, 그 순간 입 밖으로 나오는 단어들은 지금까지의 상처가 만들어낸 잔향일 뿐이다. 하지만 충분히 침착한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던지는 단어는 방향이 있고 온도가 있다. 의식적 언어란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의 삶을 위해 선택하는 말이며
그런 말은 결국 혼란의 중심에서 나를 구해준다. 우리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을 통해 삶의 결을 바꾼다. 더 나아가 단어는 인간이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뿐 아니라 세계를 해석하는 방식까지 바꾼다. 예를 들어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부르면 인간은 자연을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연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고 부르면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단어가 단순한 설명이라 생각하지만 단어는 항상 행동의 방향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를 바라보는 틀은 단어로 만들어지고 그 틀은 행동의 흐름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단어를 바꾸는 일은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패턴을 재편하는 일과 같다. 단어의 힘은 결국 인간 행동의 방향성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사회 전체의 변화를 만든다. 단어의 진정한 위대함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상처를 준 단어로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도 단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눌러두었던 감정이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는 충분해 라는 말로 다시 중심을 잡는다. 단어는 인간 마음의 균열을 메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다. 우리는 말로 고백하고 말로 위로받고 말로 다시 살아갈 새로운 이유를 찾는다. 단어로 상처받고 단어로 다시 태어나는 이 복잡한 순환이 바로 인간이 언어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가장 깊은 증거다. 결국 단어에 대한 이해는 삶에 대한 이해와 같다. 단어를 바꾸면 사고가 바뀌고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우리 삶의 중심에 놓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 말은 시간 속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세계를 형성하는 진동이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의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세계를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선택한 단어이며 그 단어가 우리의 모습을 완성한다. 단어가 삶의 흐름을 형성하고 감정의 결을 바꾸고 행동과 관계까지 재편한다는 사실은 결국 인간이 얼마나 언어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낸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어들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끊임없이 충돌하고 화해하는 장면이 펼쳐진다. 어떤 단어는 오래된 상처에서 피어오르고 어떤 단어는 미래의 희망에서 떠오른다. 어떤 단어는 사랑의 흔적을 품고 있고 어떤 단어는 두려움의 매듭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 단어들이 만들어낸 풍경을 나 자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풍경은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꾼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아직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의 그림자들이 숨어 있다. 때로는 그것이 말로 바뀌는 순간 눈물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어떤 감정은 말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받는다. 그래서 언어는 단지 표현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감정은 받아들여진 상태가 된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 어둠 속에서 떠돌 뿐 결코 온전히 소화되지 않는다. 단어는 또한 우리의 인식체계를 만들어간다. 인간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범위 안에서만 본다. 이 사실은 때로는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고 때로는 보호한다. 단어가 없으면 이해도 없다. 단어가 없으면 감정조차 흐릿해진다. 이를테면 어떤 감정은 분명 우리 안에서 격렬하게 흔들리는데 그것을 설명할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그 감정을 붙잡을 수도 다룰 수도 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이 우울한지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누군가는 마음속에서 싹트는 작은 기쁨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단어는 우리 마음의 지도와 같아서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자신을 이해한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는 세계를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확장은 곧 인식의 확장이고 인식의 확장은 곧 인간의 성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기 위해서다. 새로운 단어는 새로운 창이 되고 새로운 창은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그렇지만 단어의 확장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때로 과도하게 복잡한 단어를 사용하며 스스로를 더 어려운 방향으로 몰아넣는다. 단순하게 느껴야 할 감정도 복잡한 단어로 포장하면 더 무겁고 버거워진다. 단어의 복잡함은 때로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지쳤어 라고 말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는데 나는 존재론적 무력감 속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감정은 더 커지고 더 무겁게 들러붙는다. 단순한 말은 마음의 길을 열어주지만 과도하게 복잡한 말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한다. 단순하게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단순하게 느끼는 것은 삶을 덜 복잡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정제된 단어는 감정을 날카롭게 만들지만 단순한 단어는 감정을 진정시키며 부드럽게 다듬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숨겨진 구조물이 된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의 방식은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비춘다. 예를 들어 늘 자신을 비판하는 단어에 익숙한 사람은 상대에게도 비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심 어린 말을 건넨다. 말에는 항상 마음이 담기기 때문이다. 말은 마음의 흔적이고 마음은 결국 단어의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의 깊이를 판단한다. 언어가 친밀감을 만들고 언어가 거리감을 만든다. 그리고 언어가 서로를 알아가는 통로가 된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은 화려한 문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가장 강력한 연결은 언제나 단순하고 진심이 담긴 말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결국 단어보다 진심의 진동에 반응하는 존재다. 단어는 우리 삶 전체의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갖지만 그 힘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사용할 때 가장 강해진다.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말은 이미 과거의 감정 상처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현재의 나를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나는 부족해 라는 말이 습관처럼 나오던 사람도 스스로에게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고의 방향이 달라지고 사고의 방향이 달라지면 마음의 흐름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구조가 조용히 바뀐다. 단어는 언제나 미래를 향해 움직인다. 우리가 지금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를 살고 싶은가와 연결된다. 그리고 단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어가 시간의 흔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들었던 칭찬 한마디는 성인이 된 후에도 내면의 힘이 되고 어린 시절 들었던 비난 한마디는 오랫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아 스스로를 제한한다. 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스며들어 인간의 무의식에 뿌리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먼 미래까지 영향을 미친다. 말은 현재의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속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울린다. 우리가 던지는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말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하며 그 신중함은 결국 자신을 향한 책임이기도 하다. 단어는 세계를 바꾸고 관계를 바꾸고 내면을 바꾸고 과거와 미래의 의미까지 바꾼다.
그래서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고,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일이다. 우리가 단어를 선택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살아갈 세계를 조용히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단어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 울림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울림이 만들어낸 길 위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단어가 인간의 내면과 관계, 감정, 행동까지 재편하는 방식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언어라는 틀 속에서 스스로를 조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이미 익숙해진 단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어는 사고의 틀을 만들고 그 틀은 우리의 가능성을 규정한다. 그래서 때때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어가 필요하다. 그 새로운 단어는 반드시 사전에 존재할 필요는 없다. 어떤 단어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실패를 끝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만 실패를 조율의 단계라고 불러버리면 전혀 다른 태도로 상황을 마주한다. 단어 하나가 관점을 바꾸고 관점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삶의 흐름을 다시 짠다. 인간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 수준만큼만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단어는 성장의 층위이며 성장은 단어의 확장에 따라 유연하게 변한다.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단어들은 우리 안의 잠재력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단어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도 끊임없이 작동한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은 생각은 사라지는 줄 알지만 사실 표현되지 않은 생각은 마음속에서 형체를 얻지 못한 채 흐릿하게 남아 불안이나 긴장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단어가 감정을 명료하게 만드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하나의 경험으로 자리 잡는다. 하지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이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 어떤 이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진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단어를 얻지 못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 감정이 이름 없이 떠다니기 때문에 더 커지고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여정은 마음속에 떠다니는 감정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과정과 같다. 단어를 붙이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미지의 어둠에 머물지 않는다. 단어는 감정을 밝히는 작은 빛이다. 또한 단어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흐름까지 형성한다. 사회가 어떤 단어를 중심에 두느냐는 결국 집단의 가치관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시대에 규율과 통제라는 단어가 중심에 있다면 그 사회는 질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자유와 표현이 사회의 중심 단어가 되면 그 시대는 개인의 권리와 다양성을 중시하는 흐름을 만든다. 언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집단의 정서를 반영하는 풍경이다. 언어의 변화는 항상 사회 변화의 신호이며 역사가 변화할 때 반드시 새로운 언어가 등장한다. 민족이 언어를 잃으면 정체성을 잃는다는 말도 결국 단어의 힘을 말하는 것이다. 단어는 한 집단의 기억이며 공유된 의미이며 서로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인간은 언어로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언어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 그 속에서 단어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정신적 유산이 된다. 이처럼 단어는 거대한 힘을 갖지만 그 힘은 언제나 우리의 의도와 결합할 때 완성된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괜찮아 라는 말도 진심 없이 말하면 공허하게 들리지만 진심이 실리면 상대의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언어는 마음의 상태를 감추기 어렵다. 아무리 잘 꾸며진 문장도 그 사람의 의도가 흐릿하면 단번에 드러난다. 반대로 어눌한 표현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상대의 마음에 곧바로 닿는다. 이 때문에 인간은 단어보다 마음의 진동을 먼저 느끼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단어의 논리보다 마음의 파동에 반응한다. 말을 꾸미는 기술보다 마음을 투명하게 만드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진다. 결국 단어는 마음을 싣는 배일 뿐이고 그 배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는 우리의 의도가 결정한다. 그러나 단어는 때때로 우리를 속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단어의 구조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기도 한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스스로의 성장을 막는 강력한 주문이 될 수 있고, 나는 항상 이런 실수를 해 라는 말은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단어는 마음을 해방시키기도 하지만 마음을 묶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언어를 점검해야 한다. 그 단어가 여전히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가 만든 무의식적 습관인지 구분해야 한다. 단어에는 언제나 기원이 있다. 그 기원이 상처라면 그 단어는 나를 더 깊이 가라앉게 하고, 그 기원이 사랑이라면 그 단어는 나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끈다. 말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이다. 단어는 거울처럼 우리의 내면을 비춘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다. 만약 누군가가 하루 동안 자신이 말한 단어를 모두 적어본다면 그 목록은 그의 감정 상태 사고, 패턴 가치관 관계의 방식,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고스란히 드러낼 것이다. 단어는 숨길 수 없다. 단어는 우리의 무의식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형태이며, 단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언어를 다루는 일은 곧 자신을 다루는 일이다. 단어를 정직하게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고, 단어를 따뜻하게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다. 결국 단어는 삶의 윤리와도 연결된다.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단어는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고,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우리가 말로 세상을 만들고, 말로 자신을 만들고, 말로 미래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언어적 존재인지를 끝없이 증명한다. 단어는 여전히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가 여전히 단어를 통해 자신을 발견한다는 사실은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진리다. 결국 우리는 단어 속에서 태어나고, 단어 속에서 살아가고, 단어 속에서 사라진다. 단어는 우리의 시간이자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지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아가게 될지를 조용히 결정하고 있다. 단어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흘려보내는 말들을 되돌아볼 때 가장 분명해진다. 누군가는 단순한 투정으로 던진 말이 상대에게는 며칠씩 마음의 무게로 남고, 또 다른 누군가는 무심하게 건넨 격려 한마디가 평생을 걸고 누군가를 지탱해준다. 언뜻 보면 사소한 말들이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길을 만들거나 벽을 세우며, 때로는 문을 열거나 때로는 문을 닫는다. 말은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에 자신이 닿은 자리를 찾아 오래 머문다. 단어가 가진 이 오래된 힘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자주, 어떤 의도로, 어떤 감정과 함께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빛깔의 진동으로 남는다. 상처를 남기는 말은 날카롭게 흔들리고, 위로가 되는 말은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마음을 어루만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진 말이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이다. 타인을 향해 던진 말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 문장이며, 그 말의 진동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울린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말은
먼저 우리 마음을 넓혀준다. 단어는 단방향 흐름이 아니라 주고받음 속에서 완성되는 순환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만 고민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이다. 하루 동안 자신에게 들려준 말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때때로 지치고 이유 없이 무너져 내리는지 이해할 수 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잘못만 하는 사람인가 봐. 같은 말들은 아무도 듣지 않아도 스스로에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자신을 깎아내린다. 반대로 나는 지금 배우고 있어. 아직 과정이야.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조용하지만 강한 힘으로 마음을 다시 세운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언어의 패턴에 금세 길들여진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 어떤 단어를 들려주느냐에 따라 삶의 분위기를 바꾸는 존재다. 자신의 언어가 부정에 가깝다면 마음은 어두운 방에 갇히고 자신의 언어가 긍정에 가깝다면 세상은 조금씩 밝아진다. 단어는 우리가 살아갈 방의 조명 같은 것이다. 어떤 단어를 켜고 사느냐에 따라 마음의 색이 달라진다. 또한 단어는 종종 우리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고착시키기도 한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는 용기가 없어. 나는 이런 상황을 못 버텨.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같은 말들은 스스로에게 건네거티브한 주문과 같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구조 속에 점점 더 깊이 갇히게 만든다.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는 그저 감정의 표현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은 반복된 단어를 정체성으로 오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이 만든 언어의 상자 속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단어를 바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단어를 바꾸면 정체성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새롭게 열린다. 단어는 정체성을 묶는 끈이기도 하고 정체성을 풀어주는 열쇠이기도 하다. 언어는 또한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의 방향성을 비춘다. 우리는 어떤 단어로 세상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세계를 향한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누군가가 삶을 전쟁이라고 부르면 그는 끝없는 싸움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삶을 여정이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매 순간을 배우는 경험으로 해석할 것이다. 삶을 계속되는 의무라고 부르는 사람은 늘 압박과 부담 속에서 무게를 느낄 것이고 삶을 기회들의 집합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작은 변화도 성장의 가능성으로 바라본다. 단어를 통해 해석된 세계는 결국 그 사람의 현실이 된다. 인간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구조 속에서 번역된 세계를 본다. 번역된 세계는 때로는 왜곡되고 때로는 확장된다. 그렇기에 어떤 단어로 세계를 정의하느냐는 곧 어떤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일과 같다. 그러나 단어의 진정한 힘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되는 순간에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인간은 고립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관계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다. 우리는 서로의 말로 서로의 마음을 탐색하고 서로의 말로 서로의 상처를 발견하며 서로의 말로 서로의 삶을 꿰맞춘다. 관계에서 말은 다리가 되기도 하고 절벽이 되기도 한다. 날카로운 말은 사람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부드러운 말은 벽을 허문다. 많은 관계가 언어의 선택 하나로 이어지고 끊어지고 다시 이어진다. 마음이 닿는 말은 기적에 가까운 힘을 갖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던진 말 한마디로 수년 동안 쌓인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가 말로 서로에게 기대고 말로 서로를 알아가며 말로 서로의 그림자를 확인하는 이 과정은 인간관계의 본질이며 단어는 그 본질을 구현하는 유일한 도구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은 우리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백은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고 이름 붙이지 못했던 감정의 단어를 부여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어느 순간 단어로 변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감정은 비로소 해소될 준비를 한다.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에서 이미 절반은 치유되고 있다. 치유는 단어로 시작되고 단어로 완성된다. 그래서 언어를 잃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말은 마음의 우물을 깊이 들여다보는 도구이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손잡이다. 결국 우리는 단어 속에서 살고 있고 단어 속에서 상처받으며 단어 속에서 회복된다. 단어는 우리의 과거를 설명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다. 단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미래를 조각하는 조용한 힘이다. 우리가 지금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곧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와 같다. 단어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자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설계도이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세계의 밑그림이다. 결국 말은 우리가 남기는 흔적이고 그 흔적이 모여 우리의 인생이 된다.